신지연으로 삼행시 바로. 아, 신지연이요? 네. 신라시대. 신라시대요. 신라시대요. 지평선 저 너머에 연. 연못 한가운데 공주가 있다면 그건 지연인 것 같아요. 세훈 씨, 가게 사람이 없어. 구홍씨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순간이동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잘하시네. 아, 네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 솔로주옥에 출연하게 된 28살 문세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고몽 채널에 이렇게 인터뷰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지인들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친누나는 되게 좋아라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너무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도 잘 되고 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누나 입장에서는 그냥 내 동생 그래도 잘 됐네, 대견하네 뭐 이러시는 것 같고요. 어머니는 넷플릭스를 모르셔가지고. 모르세요? 네, 진짜 모르세요. 모르실 수 있지. 이제 어머니 친구분들이 엄마 전화해서 이제 야, 너희 아들 너무 잘 나온다, 막, 너희 아들 장사해, 막 사업해, 막, 야,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런 쪽에서 좀 실감하시는 것 같아요. 근황이 좀 어떠실지. 요즘 근황이요. 스타가 되셨잖아요, 사실. 아니요. 스타. 압구정 스타가 돼요. 정신 없어요. 되게 정신 없이 보내는 것 같아요. 원래도 정신 없이 사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더 정신이 없어진 느낌? 그래서 약간 뭔가 이게 좀 맹해 오히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건가? 잠을 자는 건가? 막 그냥 되게 그런 정신없는 나날들? 그래서 지금도 약간 좀 정신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인터뷰 한다고 했을 때 네네. 그냥 이걸 정말 리얼로 해야겠다. 진짜 있는 그대로를 해야겠다 하는데 내가 이런 인터뷰를 해서 뭔가 영상에 올릴 정도의 사람인가? 뭔가 이제 그런 생각들? 근데 아까 보니까 제가 이제 미리 좀 왔잖아요. 네. 근데 벌써 옆에서 그 소녀 팬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네, 맞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저라는 사람을 그렇게 좋게 봐주시고 마음껏 찍으셔도 된다고 해서 셀카도 되게 제가 다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찍으면 되게 그것만으로 뭔가 이렇게 웃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분들한테. 그게 얼마나 좀 축복받은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누군가를 웃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그런 면에서는 이런 삶에 또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아직은 그런 어떤 좋은 점을 느끼고 계신 거죠? 뭔가. 안 좋은 점도 물론 같이 느끼고 있는 것 있나요?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뭔가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많은 관심을 전 되게 그냥 제 삶 자체를 되게 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집요하게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요즘 뭔가 한 번씩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굴 만날 때든 뭘 먹을 때든 누구랑 얘기할 때든 뭔가 이렇게 한 번씩 더 이렇게 회로를 거치고 하게 되니까 그래서 더 약간 지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지금 여기 가서 이 사람 만나고 싶어. 만나도 될까? 만나서 뭔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거 물어볼 텐데? 이런 생각들이 하니까 너무 좀 피로하더라고요. 피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연예인의 코스를 밟으신 분들보다 더 피곤하실 것 같은 게 왜냐면 그런 마음의 준비 안 되셨잖아요. 전혀 안 됐죠. 네, 뭐 소속사에서 막 훈련을 받고 그런 맞아요. 트레이닝 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싫어요. 네. 네, 막 그렇게 가식적으로 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뭔가 막 안 하려고 애써야 되고 더 보이려고 막 이렇게 포장하는 거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삶의 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지금 제가 하고 있다는 게, 해야 된다는 게 조금은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이제 국내에서도 인기가 이제 되게 많은 프로그램인데 외국에서 지금 인기가 맞아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해외에서 엄청 사랑받고 있는. 네, 세계 순위로 뭐 순간적으로 1위 네. 가까이도 가고. 그래서 혹시 지금 뭐 DM이나 뭐 외국 반응 어때요? 외국 분들의 반응이 진짜 핫하죠. 그래요? 네, 그분들은 계속 DM 보내주시고 막 저 얼굴 그림 그리셔가지고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그래서 더 약간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랑 지금 몇만 킬로,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I love you 오빠, 세훈 오빠, miss you 이러니까 이 사람은 나에 대해 뭘 보고 이렇게 날 좋아해 주지? 그러니까 원래 오히려 자존감이 진짜 높았는데 방송 나가고 나서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몇 화쯤 떨어지셨어요?
아, 전 멀리 3, 4회는 거의 바닥을 찍었고요. 아 그때 이제 방영될 때도 이제 아, 그쵸. 이게 5, 6화, 6, 7화하고 7, 8화 딱 보고 이제 그냥 되게 뭐랄까 좀 그렇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로지옥은 문세훈에게 무엇이다? 솔로지옥은 문세훈에게 죽을 때까지 지니고 다닐 뭔가 보석 같은 추억?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문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문신인데 약간 다이아 문신을 이 가슴에 심장에 네, 심장 쪽에 박아놓은 것 같지 않나. 네, 절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네요. 문신 잊으려고 해도 못 잊잖아요. 그쵸. 그냥 보이잖아요. 거울로. 거울 보면 보이잖아요. 그냥 그런 거지 않을까요? 저한테 문세훈한테 솔로지옥은 나가기 전에는 이 프로그램에 인생을 건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나 있는 그대로 해볼게. 27살의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줘 버리자. 날 것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시청자들 분께서 봐주시겠죠. 불태우고 오셨군요. 네. 청춘을 불태우셨네. 네,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이거 궁금했어요. 네. 소연님이랑 약간 불꽃이 튀겼잖아요. 네. 소연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세훈 씨를 위한 좀 조언을 해주려다가 서로 오해가 좀 생겼던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얘기해주면 돼. 그렇잖아. 정말 하나만 너한테 얘기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얘기 전개가 그렇게 됐는데 나의 마음을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장황해진 것 같아.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좀 갈등이 있었어요. 아 실제로? 네네. 갈등 좀 있었고. 소연 누나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저랑. 소연 누나도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소연 누나도 그 순간에 정말 충실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순간에 녹아들어서 자기의 감정에 온전히 솔직하고 그걸 온전히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저한테 얘기가 좀 된 것 같고, 저 또한 그 순간에 충실하고 푹 빠져 있다 보니 그게 좀 상충되면서 부딪혔지 않았나.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방송을 다시 보니까 둘 중에 누가 맞고 틀리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달랐던 것 뿐이고, 소연이 누나도 저도 그냥 그 순간에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이 나와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있어서 네. 그 6화의 가오의 시작이 제가 선택한 사람은 새로운 시작은 이 부분이 네, 그 네. 사실 전 그 부분 때문에 빛난 것 같은 게, 네네.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1회부터 4회, 3회까지는 네. 문세훈은 패배자였어요. 사실. 저는 그냥 루저죠, 루저. 네, 이거 비하인드인데 네. 저 배 불러서 집에 갈라 그랬어요. 진짜로? 진짜로 저 못 있겠다고. 몇 회 때쯤 이야기 때 가시려고 하셨어요? 한 4회 때쯤 그 중간에 일 때문에 휴대폰을 한 10분 정도 잠깐 줘요. 네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휴대폰 받고 네이버를 틀어서 인천배를 친 다음에 진짜? 네, 정말로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 혜기가 지나가요. 저기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내가 들어줄게. 괜찮아요. 못했는데. 예상을 못했다고? 내가 선택을 할지? 그냥. 나를 선택 안 하고 다른 남자랑 지금 호텔에 가요. 돌아버리지. 진짜 빛을 노리시죠. 입었어. 너가 핑크색 되게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야, 불 때다가 진짜 그냥 거의 해탈했죠, 그냥. 뭐 가마솥나, 뭐 가마솥 할아범 이렇게 별명을 하도 지어줘가지고 제가 방송 중간에 저희 친누나가 이거 또 비하인드인 게 가마솥 할아범 사진으로 제가 바꿨었어요, 잠깐. 프사를. 그 생가치로 네네네네.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친누나가 너 많이 지금 욕 먹고 있는 거 아는데 그러면 너 차라리 그거 너가 즐겨봐. 너 가마솥 할아범으로 프사 한번 바꿔봐. 밥만 하다 가는구나. 밥을 그 영상에서 이거 처음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보는 것보다 전 밥을 훨씬 많이 했어요. 밥을 근데 새끼를 먹는데 매끼리를
야 이제 그냥 가면 뭐가 놓여 있어요. 가면 갑자기 양파랑 파랑 밥만 줘요. 고추장, 설탕, 소금이랑 먹으래요. 저는 요리를 뭐 20살 때도 지금 거의 한 7, 8년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라도 볶죠. 뭐라도 볶겠죠. 근데 그 생각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니까. 그 가마솥밥 정말 어려워요. 정말 온전한 타이밍에 불을 다 빼야 돼요. 전 가마솥밥 마스터가 됐어요. 정말 솔로지오 갔다 와서 그 물 재는 거부터 가마솥 딱 뚜껑 했다가 김이 모락모락모락모락 김이 모락모락 나면은 갑자기 이제 수증기가 나오면은 아 이쯤 됐다 싶으면 장작 한 3개를 빼고 또 이쯤 됐다 그럼 또 마지막엔 정말 누룽지까지 먹었어요 저희. 근데 보면서 저거만 주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왜 그랬을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천국도에 가고 싶잖아요. 아, 오히려 네,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아 안 정말 지옥이죠. 덥고 막. 덥고 화장실 안 좋고 밥 제대로 안 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저는 완전 그 코감이었던 거예요. 태훈이가 밥 다 해주고 뚝딱뚝딱 다 해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밥하러 왔나. 아니 막 밥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꿍냥꿍냥 하고 있어요. 막 지연이가 꿍냥꿍냥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닌데? 이러고 그렇다고 또 그 불 앞에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다는. 심지어 정말 많은 밀키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마솥 볶음밥을 출시하자. 대박. 뭐 긍정적으로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은 좀 스톱한 상태인 게 일단 너무 벌려놓은 것도 일단 제일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추억을 돈으로 팔고 싶지 않았어요. 그 추억을 상품화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가마솥으로 안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옥에서 온 볶음밥 뭐 이런 거. 그냥 냄비로 만들었으면 되지 않을까? DM에 정말 욕이 많이 왔거든요. 아, 그 욕이 많이 왔어요? 정말 욕 많이 모르는 왔어요. 분들이? 뭐 눈깔 제대로 떠라. 뭐 아, 진짜? 안경 쓴 채로 내가 네 얼굴 쳐가지고 안경 부러뜨려 버린다. 아,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이제 많이 좀 안 좋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싫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맞아. 그냥 초반에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었어. 그러니까 막 부담스러웠다는 맞아요. 그런 느낌? 그게 무슨 직진이야? 그냥 돌진이지 뭐. 돌파.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기의 본 계정으로 많은 비난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적은 있었는데 4화까지? 5화까지? 4화까지는 거의 뭐 죽을 노릇이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네네. 이제 문세훈은 이 안에서 선택을 못 받고 밥만 하다 가겠구나 싶었는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인기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이게 노렸나 싶어요. 대본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 친구 둘이 왔는데 이제 수민 씨랑 민지 씨죠? 잘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또 밥을 잘해줬어요. 제가 또 밥을 잘해주고 근데 또 이제 뭐 이거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일단 말씀하시고 사후에 판단해보죠. 영상에 안 나왔는데 네. 마지막에 제작진분들이 엄청 시간을 끌던 때가 있었어요. 안 끊고 모닥불에서 술을 먹는데 안 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죠. 왜 안 끊었냐고 물어보니 원래 민지가 여기로 왔었대요. 미국을. 저한테 와인 추천을 받고 사장님 너무 잘생겼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제가 앉아있더래요. 아, 대박. 그래서 저를 뽑은 거래요. 요트 데이트 때 저를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작진분들이 민지 씨가 얘기해줬으면 하는데 민지가 이제 제가 너무 지안이랑 잘 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얘기하기가 또 민지 씨도 그럼요. 힘들었을 거예요. 네. 추후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제작진분들이 그걸 너무 아쉽다고 민지 씨가 그거 얘기해줬으면 참 또 민지 씨의 그것도 되게 잘 이렇게 어필 됐을 텐데 민지야 고맙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지현 씨를 처음부터 좀 좋아했던 거 아닌가. 저 6화 끝나고 제가 천국도에 갈 사람은 신지연입니다 하고 DM 진짜 1000개 왔어요. 미친 사이코 새끼. 너는 진짜요? 지연아 도망쳐. 사이코 새끼. 아니, 지현아 도망쳐를 왜 세훈 씨한테 보내? 지연아 도망쳐 이 새끼 개새끼야만. 진짜 정말 댓글에서도요 외국인들이 싸웠어요. 와. 남아있어요. 정말 외국인들이 좋아요 거의 막 몇백 개 되어 있는데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하냐. 너의 그 행동 정말 나 잘못됐다. 제가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정말 보면서 내가 잘못됐나. 저도 그쯤 되니까 내가 신지연을 보면 잘못된 행동이구나. 그러지만 지연이가 가서 웃어줘서 저한테 웃어줘가지고
뭐 올리고잖아요. 올리고. 아, 전집만. 네, 전진만 하셔야죠. 그런 거 없죠. 자회전 우회전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전 자회전 없죠. 문세윤에게 깜빡이가 있었나요? 깜빡이는 이제 깜빡이는 키죠. 아 깜빡 이제 키긴 깜빡이는 하는데. 켜야 돼. 왜냐면 그 목적지로 가려면 우회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너무 이제 앞으로만 가다 보면은 맞아요. 네, 큰일 나요. 맞아요. 특히 또 남녀 관계에선 아, 그럼요. 또 결과를 쉽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또 삶의 경험이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제작진들도 이런 이야기가 펼쳐질 줄 몰랐을 텐데 그쵸.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귀한 아까 말씀드린 그 보석 문신 같은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중간에 표정 관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원래 표정 관리를 못 하세요? 아니 원래 잘해요. 근데 거기서는 원래 정말 잘해요. 얼굴에 표정을 못 숨기시더라고요. 와,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뭐 사연이 있었나요? 이런 걸 제 유튜브에 담아야 돼요. 그쵸. 그때 표정 관리 저는 원래 정말 표정 관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표정 관리 잘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때 조커인 줄 알았어요. 막 이러고 하잖아요. 막. 갑자기 약간 유아인 그 어이가 없네 그 표정 있잖아요. 베테랑에서 갑자기 막 조커로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 진짜 근데 그때 화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오해인 게 화난 게 아니라 제 자신한테 뭔가 약간 졌다고 생각 들었어요. 내가 문세훈 너 이거밖에 못해? 와, 문세훈 너 이렇게 별로인 사람이었어? 자괴감이 막 들었나 봐. 진짜 그 오진택 그 몇 마디도 안 섞어본 오진택한테 내가 진 거야? 그런 뭔가 저 스스로 뭔가 막 지연이 화났다, 뭐 진태경한테 화났다. 전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진태경 지연이 나한테 제가 웃으면서 잘 놀다 왔어?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그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되게 많은 비하인드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소박차가 지연 씨 막 어버버대고 막. 근데 그걸 제가 잘해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또 저는 표정 관리를 내 제작진분들도 조금 못되긴 했어요. 편집이 조금 아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써버리시면 어떡해요. 그거를 막 제가 턱을 그 K 조커 같은 느낌. 네, 광기가 갑자기 얼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 서사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계속 다른 남자들이랑 천국을 갔다 오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나는 지금 또 가마솥 밥을 해야 되는데 웃기세요. 해야 되는데 호텔을 간대요. 그리고 뭐 스킨십도 다 하게 해준대요. 뭘 하고 올지 어떻게 알아요? 휴대폰도 안 돼요. 이 사람이 되게 정말 극한의 상황에 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온전히 느끼고 싶었어요. 그리고 원래 같으면 뭐 표정 가리겠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그냥 보고 싶었어요. 내가 어떤 표정 짓는지 한번 봐보자. 근데 그 정도로 또라이 같은 사이코 같은 표정을 지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약간 보면서 쟤 왜 저러지? 저럴 일인가? 왜 저러지? 저렇게까지? 이랬었다. 이러고 있잖아요. 어이가 없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솔로지오 몇 번 보셨어요? 전 딱 한 번 보고 안 아, 봤어요. 한 번 보고 안 보셨어요? 네. 그럼 딱 한 번 보셨어요? 어떤 장면을 다시 돌려서 본다든가 뭐. 많이 돌려본 장면이 딱 한 장면 있죠. 혹시 엔딩인가요? 아니요. 어떤 장면? 지연이가 우는 장면. 그 식사하실 때 네네. 청국도에서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그 장면 생각나요. 아니야 괜찮아. 일하다가도 그 장면 생각나요. 그 장면 마음에 좀 드는. 한 만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둘의 그 얼음이 딱 녹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해도. 맞아요. 그리고 지연이가 그때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고 그때도 이제 이것도 엄청난 비하인드인데 지연이랑 이제 지연한테 가가지고 뭐 입을 거야 지연아? 그래서 오빠 나 뭐 이거 중에 입으려고. 그래서 룩에 맞춰서 제가 코디를 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그림이 나왔던 거예요.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때 서로 정말 많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근데 그 끝에 지연이가 울어서 그냥 눈물 나오기 0.01초 전이었어요 저도. 근데 진짜 지연이가 우는데 저까지 울어버리면 그냥 눈물바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 좀 추스리고 잘. 진짜 그때는 너무 그때 마음이 너무 예뻐요.
저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지연이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너무 마음이 예쁜 마음이니까. 네. 그때 막 생각만 하셔도 막 미소가 번지는 것 같아요. 몽글몽글해요. 네, 진짜. 네. 평소 연애 스타일이 원래 짝사랑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좀 약간 내가 사랑 받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 이런 거 안 해? 뭐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짝사랑을 간혹 하죠. 대개는 보통은 열렬히 사랑해요, 서로. 혹시 프로그램 잘 될 줄 아셨어요? 네네. 돌아왔을 때 뭐 좀 대박 조짐. 그 대박 조짐은 저는 못 느꼈는데 제작진분들은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이 편집하시면서 잘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진심을 느낄 것 같다. 왜냐면 저희들이 너무 진심으로 했으니 이 진심이 브라운관과 휴대폰과 노트북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면 진실의 그 끈이 닿는다면 무조건 이거는 잘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후아시 원조인데 네. 그건 우리나라에서 방영할 수 없는 수익거든요, 사실. 맞아요. 거의 뭐 그걸 보다가 이걸 보면은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되게 리프레시해지는. 네네. 거기는 뭔가 안달이 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네. 이게 같은 이제 지구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솔로지옥 보면 약간 진짜 첫사랑 추억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지금 솔로지옥 얘기를 하는 동안 진짜 세훈 씨 표정이 너무 소년 같아요. 진짜요? 네. 저도 솔로지옥만 떠오르면 되게 흐뭇해요. 제가 걱정되는 건 자녀분과 함께 이제 봐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언젠가 오겠죠. 그때 이런 질문 좀 저도 선을 넘을까 좀. 괜찮아요. 네. 넘어보세요. 383 한번 넘어보세요. 엄마가 또 같이 볼 텐데 네네. 그 상황들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지. 보게는 하겠죠. 보게는 하겠고 뭐 아빠 뭐 엄마 저기 나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게 맞을까요? 이거는 오늘 다 썼네요. 이게 맞을까요? 사후 편집본을 보시고 제가 선택권을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지연이가 자겠죠? 해주시면 지연님 어떤 분이에요? 한마디로 뭐 표현하실 수 있나요? 깨지기 쉽고 되게 예민하고 그렇지만 정말 아름답고 되게 가치가 있는 크리스탈 같은 와인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아까 신라 시대에 지평선 넘어랑 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만약에 본인에게 이제 가상의 여동생이 있다 그러면 혹시 그 참가자들 남성분들 중에 이 사람은 내가 소개팅 시켜줄 수 있다 있나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누구죠? 차현성. 네. 네. 제가 뭐 현승 형이랑 제일 친하게 지내서 그런 것도 뭐 조금은 있겠죠. 사심이니까. 근데 정말 사람 괜찮아요. 너무 괜찮고. 아니 비주얼이 그렇게 괜찮은데 또 사람도 괜찮아요. 네. 너무 멋있었는데 진짜. 너무 멋있죠. 차현승 씨 이렇게. 저를 들어가지고 넘겨버렸잖아요. 다른 분들이 좀 몸이 좋으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셨잖아요. 다 몸 좋죠. 그럼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아직 달리기 할 때 끝났구나. 어. 꼴등이구나. 옆을 딱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기지? 1등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생각했죠. 달리기만큼은 좀 내가 자신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달리기 정말 좋아해요. 분명히 이건 인기 프로기 때문에 시즌2가 할 거예요. 하겠죠. 네. 거의 할 거예요. 다음 지원자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잘 빼먹으시네요. 쩍쩍 빨고 있어요. 진심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세훈 씨의 케이스를 보고 분명히 그 컨셉을 따라하려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저 그런 글 많이 봤어요. 네. 문세훈 따라하다 다 망한다. 막 이런 거. 따라하면 망해요 보통. 제가 이제 연애 프로그램 고수인데 다 챙겨보거든요. 네. 그리고 비즈니스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거는 티가 나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출연자의 누구가 비즈니스다 이렇게 그렇게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 뭔가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 솔로지옥 말고도 맞아요.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그쵸. 그런 것들을 저도 시청자로서 네. 같이 조언 더해드리거든요. 네, 맞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러 나가세요. 네. 사랑을 찾으러. 사랑을 찾으러. 그 사랑 찾고 찾으면 원 없이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니까 그냥 그거에 푹 빠지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영장이 있어요. 하트 수영장이에요. 사랑으로 가득 찬 수영장이에요.
다 같이 빠지래요. 거기에 빠지면 되는데 몸은 빠지면서 정신이 딴 데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만 빠지고 몸은 딴 데가 있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그걸 충실하면 저는 좋은 프로그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커플은 스태프들 중에 나왔을 거다. 제 생각에는 그 섬은 문세훈에게만 사랑의 섬이 아니었을 거다. 스태프들 중 누군가 보고 계신가요? 당신? 천국도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또 문세윤 씨한테 또 좋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게 내가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뭐 형이고 동생이고 저희가 뭐 성인이 되면 다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와, 저렇게 그치 나도 저런 직진을 했던 때가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이 나면서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요즘 그 단어 제가 요즘 되게 가슴속에 좀 지니고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막 대단한 뭐 스타나 연예인, 막 배우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금의 영향력이라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었으면 좋겠다. 아, 멋있다. 노래 잘하세요? 노래는 원래는 못했는데 네. 요즘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좀 뚫렸어요, 몸. 이게 뭐, 득음을 하셨어요? 뭔가 좀 뚫린 것 같아요. 아, 그냥 술 먹고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방에서 이제 갑자기 득음이 되셨다. 네네네네. 다음에 뭐 본인 채널에서 한번 불러주세요. 운동을 좀 잘하시던데 네. 운동 신경이 좀 좋으시던데 뭐 특히 좋아하시는 운동 같은 거 있으세요? 테니스 좋아하고요, 달리기 좋아하고. 테니스도 좋아하시구나. 네, 테니스 좋아해요. 이제 한 1년 반? 달리기는 그냥 뛰어요. 그냥 뛰어요. 그냥 뛰세요. 냅다 뛰어요. 그게 바로 그 솔로지오 게임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비결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 네. 달리기를. 석춘호수 감사합니다. 오래된 노래들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좋아하는 노래 뭐 가수 추천해 주시면은 좀 유재하 씨 추천해드립니다. 유재하 씨. 가리워진 길. 유재하 씨 노래는 조금 키를 낮추고 불러야 되는데 네네. 김광석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소절 정도 뭐 해주시면 사랑이라 말하면 모든 것을 못하겠어요. 아직 시키지 마요. 진짜 하게 되네. 이 형 진짜 한마디만 더 해보세요. 한마디. 진짜 하게 되네. 한마디만. 인생의 좌우명 하면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말자. 좌회전 우회전 할지언정 내 인생은 언제나 전진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상이 나가면 네. 이제 관련자분들이 이런저런 또 콜라보를 기획을 하실 거예요. 이걸 보고. 근데 터키즈는 진짜 저 너무 애청자였어가지고 와 터키즈는 진짜 대박이죠. 터키즈. 네. 이거 그 터키 이용진 씨 나오는 거. 잡아야지 못 잡겠지. 성대모사가 되시는데? 저 터키즈 정말 광팬이에요. 잡아야지 못 잡겠지. 조만간 한번 나가실 것 같은데? 터키즈요? 이렇게 나가면 나가요. 전 정말 터키 나가면 저는 전편을 다 봤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약간 뉴스를 꼭 챙겨봐요. 근데 이제 못 가다가 유튜브 보면 꼭 전 이용진 씨가 전 지금도 팔로우하고 있어요. 이용진 씨. 그 누구지? 그 이용진 씨랑 그 카운팅 스타 그 누구죠 개그맨 분? 진짜 전 그거 한 20번 봤어요. 그냥 뭐 치킨 시켜 피자 시켰는데 볼 게 없다. 그럼 터키즈에 들어가서 그거 키고 가만히 봐요. 너무 재밌어요. 터키즈 그 제작진 여러분들 꼭 문세윤 씨 한번 섭외. 저는 터키즈 오히려 터키즈가 뛰어올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가문의 영광이에요. 화제 인물이기 때문에 가문의 무조건 뛰어옵니다. 영광이죠. 보십시오. 만약에 그 터키즈를 출연하시게 되면 네. 꼭 거기서 제 이름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거기 가서 저 고목 너무 팬이에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알겠어요. 터키즈 너무 팬이에요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어차피 출연했으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어요. 세훈이 형 부탁해요. 네. 진짜. 헤어스타일에 대한 문의가 좀 많더라고요. 내린머리가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길을 못 찾아서 반을 내리고. 지금 되게 네. 좋아요. 저는 원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대8을 했어요. 네. 특실 났죠. 그때부터 약간 가르마 폼 느낌으로 살짝. 그냥 이렇게 깻잎머리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깻잎 파스타도 있는 거 메뉴 중에. 맛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어떤 문세로이, 박세로이, 네네. 문세로 이런 별명을 생길 정도로 하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내가 정말 극한의 컨셉충, 그렇죠. 또는 정말 이게 미치도록 내 모습이다.
딱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미치도록 제 모습이죠. 네. 혹시 그런 어떤 본인의 성격이 올리고를 만들어 오시는데 어떤 영향을 주신 많이 영향을 미쳤죠. 어떤 이 온리고는 저의 세 번째 가게예요. 세 번째예요? 네, 세 번째 가게예요. 그 전에는 바로 건너편에 있던 실내 포장마차였고요. 포장마차를 하셨어요? 네, 실내 포차였고 그 전에는 정말 그 천막 치는 포장마차 아세요? 정말 이렇게 노상 네네. 노상 포장마차. 그런 포장마차에서 시작을 했어요. 와. 제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그냥 앞만 물론 앞만 보지 않죠. 앞만 보이지 않죠. 옆에도 보이고 뒤도 보이고 하는데 무조건 그냥 경주마처럼 앞만 보려고 노력을 계속하죠. 가게 이름도 올리고고 네, 그냥 오로지 직진이라는 뜻 맞죠? 맞죠. 전진만이에요. 전진 네, 사랑도 전진 맞아요. 가게 어떤 나의 인생의 어떤 사업도 전진? 네, 이거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실 건데 네. 가게 이름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어요. 비하인드 궁금해요. 네. 저게 원래 저랑 같이 살던 동거동락하던 동생의 이름이에요. 올리고가요? 고가요? 그 동생 이름이 전진만이거든요. 정말요. 근데 그 동생이랑 군대에서 만났는데 네네. 재작년 12월에 이제 저랑 떨어져서 지냈는데 그 전까지는 저랑 같이 살면서 저희 밑바닥부터 같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동생 이름이 전진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진만아, 우린 전진만 하자. 맨날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 제 모든 걸 다 같이 했어요. 제 희노애락을 정말 거의 결혼한 사람처럼 같이 지내고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다 이제 일던 가게를 오픈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게 이름 뭘로 할까 했을 때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 친구랑 귀농도 같이 했었고요. 농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군대 저녁 너무 이게 길어져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요? 이 영상은 1시간, 2시간짜리 그냥 올라갈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고병에 저는 유병소를 지키면서 그 좀 부대 안에 좀 힘든 친구들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왜냐면 저도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어가지고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아픈 친구들이랑 같이 책 읽고 이제 그 아픈 친구들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군생활 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물론 중간에 나간 친구도 한두 명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로 막 저 전역할 때 이제 그 후임들 중에 좀 힘들어하는 좀 유별난 친구들 와가지고 울면서 형 가면 이제 나 군생활 어떻게 하냐고 약속하라고 너 군생활 꼭 그때 이제 그 군생활 때 진만이를 만나서 제가 얘기했죠. 나 아무것도 없다. 집안도 뭐 없고 금수저가 아니세요? 금수저요? 금수저라는 소문이 있던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는데 되게 좀 나쁘고러워요. 그냥 20살 때 그냥 딱 성인이 되자마자 그냥 사회에 약간 살짝 내팽개쳐진 살 집이 없었어요. 정말 살 집이 없고 누군가 내 핸드폰 요금을 내주는 사람도 없고 20살 중반쯤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갈라서시면서 조금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많이 힘들어지셔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좀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나 혼자 한번 살아볼게. 그러면서 이제 막 20살 때 21살 군대 갈 전까지 계속 이런 가게에서 서비스업으로 일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조금 재미를 많이 느꼈어요. 내가 좀 잘하는구나. 나 좀 잘하네? 나 요리 좀 잘하네? 사람을 상대할 때 이렇게 잘 웃으면서 서비스직이 좀 많네? 그때 이제 좀 그런 마음에 좀 마음 깊숙한 곳에 나중에 내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 갖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좀 꿈이었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귀농을 하게 된 계기는 나 뭐하지? 밖에 나가서 또 똑같이 그냥 고깃집에서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일해야 되나? 그리고 아침에는 뭐 일 진짜 많이 할 때는 쓰리잡까지 했었거든요. 그것도 일해야 되나? 싫은데? 하면서 이제 뭔가 저 혼자만의 막 그런 사업 계획서를 막 써봤어요. 군대 안에서. 이제 유기농, 귀농 이런 게 뜨는 시대다. 이제 나라에서 막 지원해주는 그게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귀농을 하면은 특히 청년 창업 농부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그 단어에 꽂힌 거예요. 청년 창업 농부에. 재밌다. 네, 제가 그걸 딱 꽂혀가지고 귀농 계획을 진짜 한 300일 동안 세워서 휴가 때 나가가지고 진짜 그냥 그 현장 가서 어느 곳에 어떻게 귀농해서 내가 어디에 취직해서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정해졌죠. 유통회사에 취직을 해서 유기농 양파와 단호박을 취급을 하면서 일단 돈을 벌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랬죠. 그 진만이라는 동생한테 너 나 한번 믿어볼래? 너 인생 나한테 한번 걸어볼래? 나도 너한테 인생 한번 걸어볼게. 저는 전역을 하고 정말 정확히 전역하고 이틀 뒤에 바로 짐 다 싸가지고 전라남도 한평으로 갔죠. 한평? 네, 한평으로 딱 가서 진짜 전역한 지 4일째부터 일을 바로 시작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양파 담고 망 옮기고
파레트에 쌓고 그 양파 이제 실어가지고 전라도 한평에서 경상북도 갔다가 충청남도 갔다가 다시 한평 돌아오고 막 이제 그런 정말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저만의 뭔가 그런 비전이 있었거든요.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사업을 해봐야겠다. 근데 그게 처참히 무너지고 아 그게 잘 안 됐나요? 잘 안 됐어요. 뭐 왜 잘 안 됐냐라고 막 물어보면은 아직 그런 농촌 사회에 좀 계신 분들한테 소통을 하는 게 뭐죠?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IT 플랫폼 이런 거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때 당시가 이제 5년 전, 6년 전이니까 안 들으시더라고요. 맞아, 어른들 잘 바꾸려고 네네네. 하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변화와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실패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 제가 딱 마침표를 찍었죠. 그 다음에 뭔가 넥스트 스텝은 없겠다. 그래서 거길 마무리를 짓고 이제 진만이랑 다시 서울로 상경을 했죠.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강남에서 내가 진짜 일 좀 많이 해봤는데 업장 가게에서 일을 해서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월급 더 많이 받고 그걸 모아서 우리 가게를 해보자. 이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만이는 원래 제가 일했던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저도 이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되게 좋은 기회로 천막 치고 하는 포장마차를 창업을 하게 됐죠. 네. 그때 어디서 하셨어요? 저기 신사동 되게 가까워요. 그때 돈을 좀 버셨나요? 많이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돈을 그래도 조금은 벌었죠. 그리고 일하는 법을 알았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가게를 내가 잘 되게 만들 수 있겠다. 아, 조금은 알겠다. 근데 이제 그때 금강포차 할 때 진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인생 중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정도 기간을 하셨어요? 한 11개월 정도였어요. 빡센 상태로 1년 가까이. 하루도 못 쉬었어요. 혼자 일했어가지고 오후 3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7시? 늦으면 8시에 퇴근. 그러니까 그때 동안 계속 전 요리하고 서빙하고 정말 그런 포장마차 있잖아요. 라면 끓여주고 짜파게티 팔고 돈가스 튀겨주고. 플라스틱 그 테이블 네네, 있고. 맞아요. 그 되게 아직도 한 번씩 그때 그 시절 사진들이나 그때 생각하면 좀 찡하죠. 지금도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살 수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하루하루를 그냥 진짜 그냥 이 악물고 여기 막 그 이 악문다는 느낌 있잖아요. 천막을 혼자 이제 걷어야 되는데 막 못 걷어가지고 앞에 계시는 뻐꾸기 양철지붕 사장님 오셔가지고 천막 같이 접어주시고 그 마지막에 닫는 날에 진짜 펑펑 울었죠. 그때 전진마님은 뭐 하고 계셨나요? 다른 고깃집에서 일하고 아직 뭉친 건 아니에요. 네, 고깃집에서 일을 하면서 마감하고 도와주러 왔죠. 도와주러 와서 둘이 같이 거의 살았어요. 그때부터도. 처음에 살 때는 그 빨간 벽돌 집 있잖아요. 네. 그 방음도 안 되고 되게 무섭고 막 그런 빨간 벽돌 집에서 그냥 아침에 같이 마감하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새벽 장사였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오늘 너무 고생했다 그러면서 되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되게 버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비동지라는 가게 오픈하게 되고. 근데 그 가게가 이 건너편에 있다. 네, 바로 온리고 건너편에 있던 가게죠. 저기가 이제 대박을 쳤죠. 아, 대박 쳤나요? 네, 대박을 쳤죠. 어떻게 어떤 그 이유로 대박이 났을까요? 그런 진실됨이 좀 먹혔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소주 한 병을 갖다 줘도 정말 맛있게 드세요. 뭐 라면 하나 끓여도 정말 맛있게 끓여서 어떻게 하면 저 손님들이 이 골목까지 찾아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들 돈을 주는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많은 분들, 손님분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또 그걸로 이 온리고라는 이 두 번째 가게를 이 악물고 또 하셨던 계기가 그땐 그거였어요. 너무 추웠거든요. 첫 번째 가게 할 때는 가스난로를 피워놓고 하는데 막 가스난로 막 손님들이 지나가다가 옷 탔다고 막 물어내라 그러고 비 오면은 막 주방만 실내고 다 나머지는 다 실외였거든요. 뭐 메뉴 딱 갖고 나가는데 비 오면은 비에 젖잖아요. 그러면 제 몸으로 이렇게 비 안 젖게 하려고 하고 그런 거에서 좀 약간 한이 맺혀가지고 그때는 또 되게 목표가 30 되기 전에 건물 안에 가서 장사하자. 에어컨 달려있고 온풍기 달려있어서 추울 때는 따뜻하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그게 약간 거의 뼈에 사무쳤어요. 진만이랑 아니 근데 전진마님 지금 뭐 하세요? 돌아갔죠. 예? 아니, 그 돌아갔다는 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집으로 갔어요. 아 집으로 가신 거죠? 네. 아유. 그러다가 두 번째 가게에서 네. 세 번째 가게로 오픈하게 된 네. 어떤 상황이나 좀 계기도 좀 궁금해요. 컨셉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포장마차는 네네. 아니잖아요. 첫 번째 가게, 두 번째 가게 할 때는 온풍기 달리고 에어컨 달린 데서 일하자가 목표였다면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를 오픈할 때 그거는 12시 이후에는 자거나 놀자. 계속 밤 일을 해왔어가지고 제 루틴은 아침 7시, 8시에 자요. 남들 출근할 때 퇴근을 해서 남들 놀 때 내가 그 사람들 서비스해주고 남들이 일할 때 저는 자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게를 오픈할 때는 남들이 일할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놀자. 그런 가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너무 고되거든요. 되게 그런 술 장사를 한다는 게 밤에 남들 잘 때 일한다는 게
항상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다 취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그 술 취하기 전에는 정말 천사 같았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정말 변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가게를 또 그 목표가 그거였죠. 30 전에는. 근데 또 그거를 저는 다 앞당겨서 이뤘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언제나 좋은 직원들, 좋은 동생도 있었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아까 보니까 매니저님이랑 네. 포장마차 시절부터 같이 하셨다고. 아니 그때 손님이었다고. 그때 하셨죠? 손님이었어요. 손님이셨는데 이번에 올리고에서 이제 제비둥지 때부터 있던. 두 번째 가게부터. 네네. 일단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인연이 된 사람들로 이제 네. 채워진 모습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점장님이랑 이제 퇴근하실 때도 같이 화이팅하고. 네. 저는 꼭 안아요. 꼭 허그를 해요. 아, 왜냐면 이 폭풍 같은 삶이 끝났을 때 그런 고단함을 누군가는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안 생기잖아요. 네. 일단 퇴근하셔야죠. 이제 퇴근 언제 하세요? 가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내일도 파이팅 하시고 다들 조심하시고 파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 한번 해. 사장님이 또 오셨는데 이거 할까요? 파이팅. 여기 혜영 씨 원래 퇴근을 따라서 화이팅을 하시나요? 네. 아 정말요? 진짜 한 번씩 해요. 알겠습니다. 아침에도 맨날 해요.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근데 정말 사람이 그렇게 텐션을 높게 하면은, 그리고 음식을 할 때도 맛있어져라 하면 진짜 맛있어지고, 그냥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전 꼭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직원분들도 다 너무 잘 알아줘가지고, 감사하게도. 네. 저 촬영 전에 음식의 맛을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앞에 계셔도 그런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냥 안 계실 때 저희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근 2, 3년간 먹었던 파스타 중 제일 맛있다. 진짜요? 깻잎 파스타 진짜 맛있어요. 항정살이랑. 아, 제가 듣기로는 뭔가 정식으로 셰프 코스를 밟은 적이 없고. 네네, 맞아요. 그렇게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정말 전 필드에서 배웠어요. 안 해본 테마의 가게가 없어요. 이 첫 가게 하기 전에 브런치집 뚜레쥬르 오픈도 해봤고요. 뚜레쥬르 오픈을 해보셨다고? 뚜레쥬르 오픈, 막 쓰리잡 할 때 뚜레쥬르 오픈하고, 점심에 브런치집에서 하고, 저녁에는 고깃집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깨너머로 다 배운 거예요. 정말 수많은 가게들의 주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주방의 장점, 이 주방의 단점, 이 주방의 장점, 이 주방의 단점, 여기 셰프님, 여기 실장님이 갖고 있는 뭔가 실력들, 요리의 감도들, 전 그거를 그냥 필드에서 배웠고, 첫 번째 가게 할 때 저를 요리를 알려주신 셰프님이 계세요. 제 스님 셰프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그 두 번째 가게, 지금 가게도 다 그분이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죠. 지금 그 깻잎 파스타도 제가 두 번째 가게를 하는데 셰프님이, 야 세훈아, 너 좋아하는 게 한식과 양식의 퓨전, 조화, 하모니 이런 거 좋아하는데 파스타에 옆에 고기 주고 쌈장 이렇게 퍼주면은 깻잎 페스토로 만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해서 두 번째 가게 할 때 셰프님도 따로 만들어보고 저도 따로 만들어보고 막 하면서 탄생이 된 거 파스타거든요. 우리 스승님도 원래 장사를 하시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태원에 있는 가게를 7년 동안 하시다가 문을 닫으시고. 그 스승님이 박세로이. 계속 문세로이 컨셉이 또 되게 유명해서 네네. 극 중에 이제 이태원 클래스 보시면 박세로이의 적이 있어요. 숙적이 있어요. 강가의 회장. 네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인간 문세훈에게도 라이벌과 뭐 이런 목표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저는 제 스스로가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저는 그런 제 적이라고 봐요. 제가 갖고 있는 신념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진짜 미친 듯이 이 양국을 살아서 그거에 대한 행복을 저는 누리고 보람과 성취를 누릴 건데, 진짜 이 두 개 가게가 다 잘 될 때는 제가 약간 나태해지더라고요. 뭔가 좀 만족하게 되고. 근데 그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내 적은 나다.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냥.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만 쭉 살면 뭐 좀 되게 웃길 수 있는데, 전 재벌 될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저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될 것 같고. 낭만이나 로망이 꿈보다 더 높은 거죠. 테헤란의 건물 사기가
언젠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소름 돋게 언젠간 그 건물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 카페라도 거기 줄 잘 서고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럼 이 영상이 다시 회자되는 거잖아요. 이 영상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0년마다 10년 주기로 한 번씩 뭔가 업적을 세우실 때마다 네, 재조명 받지 않을까. 어깨가 무겁네요. 네. 갑자기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제가 제 채널 얘기하니까 갑자기 쓰레기차가 와서 좀 당황스럽겠는데 정말 저희한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고생하시는 네. 분들이죠. 가게 아까 보니까 정말 사람이 꽉 차 있어서 제가 원래 거의 뭐 2-3시간 전에 미리 왔었는데 들어오질 못했거든요. 네. 네. 혹시 그 이렇게 솔로 집 이후로 손님 수의 변화나 아니면 수치적으로 있을까요? 뭐 몇 배가 늘었다. 원래도 좀 잘 되긴 했는데 예약 시스템 현황팡으로 오늘 못 받은 예약 수를 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가장 많았을 때가 640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하루에 못 받은 팀이. 못 받은 팀이 640팀이나. 그러면 2분씩만 잡아도 이 날에 오려고 했던 사람이 12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딱 그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그 예약 문자가 진동이 새벽 5시까지 징징징징징징 계속 안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꺼놓고 잤어요. 그래서 진짜 와 이만큼 사랑해주는구나. 제가 이제 인스타를 좀 미리 보고 왔는데 올리고 인스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원래 유명인들이 좀 많이 오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좀. 제가 좋아하는 소희님부터 네네. 뭐 소녀시대 서현님 저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또- 서현님 되게 한 2-3번 오셨는데. 2-3번 왔으면 진짜 네, 덕분이네. 되게 맛있다고 많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셀럽분들이나 그런 핫하신 분들은 좀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 이제 그 오히려 또 네, 네. 부담스러우셨구나. 그리고 워낙 좀 테이블 간격이나 이런 게 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저기 화장실 앞에 셀럽석 같은 거 하나 공간이 좀 넓던데 여기에요. 저기는 저의 마지막 완전 그거예요. 저기도 또 저의 그런 진심이 투영되어 있는 공간인데, 포장마차 할 때 화장실이 제가 매일 청소를 해도 매일 더러웠어요. 여기도 앞에 그 2번째 가게 화장실도 나이스하지 못했거든요. 꼭 내 다음 가게는 저 화장실에다 정말 투자 많이 해요. 핸드워시, 뭐 핸드밤, 앞에 이렇게 그 사다리에 있는 제 종류별로 이거 핸드밤이랑 방향제랑 그리고 옷에 뿌리는 것들, 섬유유연제 같은 거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 가게 와주는데, 찾아와 주는데 못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나한테 돈을 주고 자기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을 저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저런 마음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손님분들한테. 근데 화장실이 앞에가 공간이 되게 넓더라고요. 저 공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는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화장실 갔다 오고 불쾌한 느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네, 저는 그 느낌이요. 이런 데서 이제 그 장사를 잘하는 사람의 철학이 이런 데서 티가 나나 보요. 진심이죠. 손님분들에 대한 진심? 네. 사실 그렇거든요. 본인 집은 깨끗이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전 반대예요. 저희 집은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다이소 그 펌프에서 나오는 거 아이 깨끗해 뭐 이런 거 그런 거 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고급. 거기는 정말 최상위 퀄리티.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도고 집이 지옥도. 뭐 거의 그런 비슷한. 네. 그렇게. 그렇죠. 강아지랑 산다고. 네네네. 네, 강아지 얘기 좀 해주세요. 강아지. 저희 누나가 키우는 강아지고요. 입양한 강아지예요. 처음에 인연은 누나가 임시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하는. 그래서 누나가 이제 저희가 원래 강아지 키웠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다가 이제 그 강아지를 임시보호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누나가 엄청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렇게 입양하게 됐죠. 강아지 몇 살이에요? 1살이고요. 이름 문문이고, 문문이. 네, 코에 무늬가 있어요. 성을 땄네요. 네, 코에 무늬가 있어가지고 문문이에요. 종이 뭐예요? 셔틀랜드 십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영리하고 영특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강아지 얘기하니까 또 강아지 바보가 또 되시네. 딱 들어갔을 때 물론 짖긴 해요. 짜증은 나요. 내 집인데 내가 들어왔는데 네가 왜 짖어? 이건데 이렇게 또 반겨주니까. 그래서 갑자기 또 다시 또 딥해지는데, 그 집 많이 보내고 저기 집에 제가 이제 맨날 그거 있으니까 누나가 그 문의를 계속 보냈어요. 그 문의랑 있으라고. 제가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문의를 보내가지고 문의랑 같이 술 먹었어요. 이제 소주 먹으면서 너도 한 입 할래? 이러면서 강아지가 위로를 많이 해줬네요. 가만히 옆에 있어줘요. TV 켜놓고 그냥 뉴스키 켜놓고 소주 마셔요. 그러면은 제 마음을 알아봐요, 강아지가. 옆에 와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약간 나 만져, 나 너 옆에 있다, 나 너 옆에 가만히 있을게, 이런 느낌? 너무 사랑받아야 마땅할 존재인 것 같아요, 반려견. 너무 짖고 이번에 제 옷 한 몇 개 찢어 먹어가지고 좀 짜증나긴 하는데 좀 교육이 필요한. 저희 문희는 너무 오냐오냐 자랐어요. 누나랑 강아지를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잘못을 해도 못 혼내요. 훈육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러다 얘 평생에 사람을 물려로 짖고 이렇게 사람을
겁주고 사람이 그거에 놀라면 애가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정말 나쁜 버릇이거든요. 맞아. 입질하잖아요. 나쁜 버릇이야. 고쳐야 돼. 문희도 이거 봐야 돼. 알겠어? 그 문희 학교 그런데 가가지고 호되게 혼이 나야 돼요, 진짜로. 근데 그 네. 혹시 전진마님이랑 같이 지금 안 하고 계신데 어떤 뭐 사연이 혹시 있을까요? 이 가게 이름이잖아요. 네네. 전진만. 정말 힘들게 같이 했었거든요. 꼭 잘 되자를 말을 하루에 거의 한 수백 번씩 하고 서로 위안 삼고 했던 동생이었는데 코로나가 되고 앞에랑 가게를 문 닫으면서 저도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었고 그 친구도 좀 많이 힘들고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거의 친형처럼 같이 살고 했었는데 같이 살던 집이 복층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이제 본집으로 간다고 하고 가고 그 2층 방 불 한 번도 꺼본 적이 없어요. 맨날 그 친구 가고 그 가족을 한 명 잃은 것 같은 느낌?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가게 이름이 온니고인데 전진만인데 그 동생이 없구나 이러고 그 친구 보면서 버텼거든요. 꼭 얘랑 잘 먹고 잘 살 거다. 근데 그 친구가 갈 때 진짜 펑펑 울면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제가 오히려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거의 한 3개월 동안 술에 빠져 살았죠. 거의 우울증 오다시피 거의 반정신 나가 살았는데 그때 이제 친누나도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알고 같이 살자, 너 그 집 나와라 하고 원래 이 가게도 팔아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냥 팔고 아, 난 안 되나 보다 뭔가 이런 생각들이 잠기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보면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혹시 그 전진마님이 이제 보실 수 있잖아요.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이 기회로 전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진만아 다시는 널 안 보려고 했거든. 근데 요즘 이렇게 우리가 맨날 꿈꿨던 장사도 너무 잘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맛있어 해주는 게 이제 됐는데 너가 진짜 보기 싫었거든. 근데 진짜 요즘 따라 너가 많이 보고 싶다. 많이 생각나고 이 가게 이름도 바꿔버리려 했어. 너무 그걸 볼 때마다 너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때 너가 옆에 있었다면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잘해줬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 하나는 말해주고 싶다, 진만아. 내가 많이 부족했어. 물론 너도 많이 부족했는데 내가 형으로서 사장으로서 더 이렇게 잘해주고 너의 많은 부분을 내가 캐치했어야 되는데 널 보내고 나서야 내가 많이 배웠다. 살 빼고 운동 많이 하고 지금도 사실 난 널 볼 자신은 없어서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 맨날 그랬잖아. 둘 중에 한 명 먼저 죽으면 먼저 죽은 사람이 관뚜껑 닫아주자고. 아직도 내 핸드폰에는 하나뿐인 친동생이야. 언젠가는 꼭 보자. 언젠가는. 그러니까 맨날 이 골목에 여기 서가지고 이게 두 가게 보면서 진만이랑 잘 될 때 막 뜨겁게 울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랬는데 짠 한번 하시죠. 혹시 네. 그 제일 자신 있는 메뉴가 뭐예요? 뭐 파스타 좀 자신 있고요. 파스타 쪽이 자신 자신 있고 원래 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메뉴는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제일 좋아해요. 기본에 좀 충실하시구나. 네. 근데 거기 고기가 안 나왔잖아. 고기도 안 나와서 아쉬웠어요. 뭐 전지나 이런 거 좀 줬으면은 고추장 이렇게 딱 양념해가지고 한 몇 시간 재워가지고 저녁에 아주 그냥 기깔나게 한번 난리 났을 텐데. 볶아주는 건데 다음에 세훈 씨 채널에서 한번 해주세요. 제가요. 네, 저도 보러 갈게요. 근데 요리 너무 질렸어요. 아, 너무 질려가지고. 그게 생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얼마 전에 일하다가 배워가지고 아이고. 좀 세게 배워가지고 그냥. 요식업을 꿈꾸면서 이제 제2의
문세로이가 되고 싶은 요식업 또 어떤 사업 차일드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뭔가 난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 좀 뭐 팁이나 아니면 조언? 아니면 걱정? 뭐 이런 것들. 좀 너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어떤 일이든 이 손목 하나 걸고 하냐, 팔 하나 걸고 하냐, 손, 팔 다 걸고 하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냥 자기 목 걸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안 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온전히 뭐 돈을 벌 거냐, 아니면 보람과 성취를 볼 거냐 그런 거에서 나눠질 것 같은데 일단 장사를 시작을 딱 하시면 그냥 이제는 뭔가 뭐 휴가, 쉼 이런 단어하고는 이제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게는 영업 중인데. 사장이 안 나오면은 결국에는 잘 안 되죠. 네. 근데 그거를 만들게 하면 사장이 안 나와도 돌아가는 가게를 만들면 이제 정말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치가 생긴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F&B 쪽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어서. 혹시 다른 사업을 또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뭐 의류 브랜드 런칭 앞두고 있고. 런치 후식 브랜드 뭐 이름이나 이런 거 태도, 태어의 이의 도. 한국어 태도는 아니죠? 네, TEDOH. 태도. 제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옷으로 표현해보자. 뭐 그런 브랜딩이 좀 들어간. 그러니까 제가 좀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비즈니스. 그냥 도전해보고 싶었던 영역을 준비한 지 거의 1년 다 돼가거든요. 그냥 좀 미니멀하고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게 좀 컨셉이지 않을까? 네. 아직 시작은 안 하신 거죠? 네, 그럼요. 손목 거셨나요? 손목, 발목 한 2개씩 건 것 같아요. 2개씩 거시 시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인간 문세훈을 궁금해해서 영상이 길기 때문에 막 그냥 쉽게 보긴 쉽지 않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네. 이 영상의 이 끝부분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문세훈이 궁금하고 문세훈이라는 사람의 팬인 분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쵸. 그 소중한 분들께, 저한테도 소중한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니까 말씀하면서 인사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오랜 영상 끊임없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물론 이 영상에 제 모습이 다 담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너무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 일에 열정을 다하고 모든 걸 쏟아붓고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마지막으로 짠 한번 하면서 봐요. 네.